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조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기원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신약 성서, 기독교의 어떤 기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것을 기독교의 기원을 찾아가는 어떤 방법론 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방법론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기원을 연구하는 연구나 또한 신학 성서나 모든 신학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방법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농사로 비유하자면은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들입니다. 연장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밭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밭을 가기 위해서 삽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고 뭐 또는 트랙터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옛날 원시 시대에는 그냥 손으로 우리가 밭을 갈고 김을 맸습니다. 물론 손으로 해도 충분히 우리가 뭐 삽이나 낫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힘이 들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이 연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식간에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류의 발명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크루 드라이버, 나사못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과 물건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못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기원을 연구할 때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하느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문학적 방법론으로 이 연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문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학과 성서학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철학, 문화, 그 다음에 고고학,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망라해서 사실은 그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부분들, 연구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연장으로서 활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의 기원은 이제 신약 성서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서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뭐 크게는 우리가 신약 성서를 해석할 때는 이제 문자적 해석하고 알레고리적 해석, 그리고 이제 역사 비판적 해석, 문학 비평 방법, 그다음에 역사 비평하고 이제 문학 비평 연관도 시키는데 그러한 방법론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나 학자들이 사용하는 뭐 초대교회부터 사용됐던 뭐 문자적 해석, 뭐 기계적 연감설에 근거하죠. 또는 축자적 연감설에 근거한 그러한 방법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부들이나 아니면 18세기까지 역사 비평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이제 무슨 말 기계적 연감설을 변형한 축자적 해석, 축자 연감설이라고 그러죠. 해석에 근거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역사 비평을 이제 뭐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오고 하면서 역사 비평을 사용한 방법론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다른 타학문의 어떤 방법론들을 함께 사용해서 이제 신약 성서와 또 기독교의 기원을 이제 함께 연구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종교 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사상사 비평법, History of Idea를 좀 주로 사용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더 러브조이가 좀 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 History of Idea라는 이 말, 사상사 비평법 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상사 비평법을 이제 문학적으로 재적용한, 저는 그걸 갖다 이제 미메시스 비평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인터텍슈얼리티도
저는 이제 사상사 비평 안에 포함된다고 봐요. 이게 하나 문학적인 어떤 양태, 인터텍슈얼리티, 그다음에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미메시스 비평, 미메시스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성서학에서는 데니스 맥도날드 교수님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학하고 이제 신약 성서를 이제 하나 상호 교차 본문 연구로 비교해서 그 관계를 밝히는 거죠. 예. 리처드 헤이스가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밝힌 어떤 그런 방법론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사상사 비평법은 이 사상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나 사상의 기원을 인간 역사의 어떤 시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보존되며 표현되는가를 이제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 로마 문학 작품과 신약 성서 본문을 비교 연구해서 이제 척도들을 이제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들을 비교할 때 좀 주관적 요소들이 많이 끼어들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좀 이제 여러 이제 작품들을 비교하고 연구해서 6가지 척도들을 리처드 헤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리처드 헤이스도 구약과 신약을 이제 할 때 몇 가지 척도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크리테리아라고 하죠. 이름은 다르지만 뭐 개념들은 비슷합니다. 그 척도들 뭐 접근성, accessibility라고 그러죠. 얼마만큼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신약 성서가 그리스 로마 문학 어떤 특별한 작품, 예를 들면 이제 호모의 오디세이나 일리아드나 유리피데스의 어떤 작품들, 그리스 어떤 작품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스 철학 작품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서는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주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기원 1세기부터 2세기. 그런데 이제 호메로스 작품은 뭐 이미 뭐 기원전 8세기부터 뭐 그것이 6세기 뭐 기록됐다는 설도 있고 훨씬 더 선대 작품이죠. 선대 작품을 이제 그 심층 본문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신약 성서 본문을 이제 표층 본문으로 이렇게 놓고서 그 관계를 살피는데 그러면 신약 성서 기자들이 얼마만큼 이 그리스 로마 작품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이제 그것을 보는 거죠. 유사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약 성서 기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작가들도 얼마만큼 그 호메로스의 어떤 작품들이나 그리스 고대 문학 작품들을 이용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이제 그 당시 1세기나 2세기에 신약 성서 외 기자들이 신약 성서를 쓴 기자들 중에 다른 어떤 문학 작가들이 호메로스나 어떤 고대 그리스 문학 작품을 많이 모방했다면 당연히 그러면 신약 성서 기자들도 그것을 모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아날러지라고 하고 밀도와 순서는 이제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 모방의 어떤 강도를 얘기하고 순서는 이제 모방했던 어떤 그 차례 그것을 보는 거죠. 문학적 특이성은 이제 문학 작품을 분석해서 그 안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해석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약 성서 기자들이 그리스 로마 문학이나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아주 그냥 뭐 카피하듯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표절하듯이 완전히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 새롭게 좀 약간 다르게 변형시켜서 이제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어떤 독특한 변형이 나타나고 다른 그런 것들 이제 해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학 비평 사실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문학 비평을 좀 더 크게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텍슈얼리티로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상사 비평을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사상사 비평에 좀 문학적
양태가 이제 intertextuality, 뭐 allusion, 그다음에 상호 그 미메시스 비평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문학에서 사용되는 문학 비평도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이제 고고학적 접근은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제 고대 문학이나 신약 성서 작품들을 이제 중심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 비평은 18세기 이래 신약 성서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과 해석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서구 성서학계나 또는 이제 신학계에서 2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막 불렀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자, 정리하면 기독교 기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문자적, 축자적 또는 알레고리적 해석은 하지 않는다. 최소한 역사 비평과 그 다음에 그 문학 비평, 그 다음에 사상사 비평, 사상사 비평법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기원과 또 그리스도 신약 성서의 어떤 발생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갖다 얘기했지만 국내 연구 동향은 사실은 이제 유대교적 배경에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서양 고대에서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의 기원을 이제 그리스도 로마에서 뭐 좀 접근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약 성서와 그 연계해서 그리스도 로마 종교 또는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신약 성서의 기원이나 기독교의 기원을 연구한 한국어로 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제 책이 뭐 일단은 좀 유일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김희성의 신약 배경사 1장하고 9장이나 김천수의 신약 배경사 85에서 228쪽이나 김창선의 유대교 헬라니즘 9장과 10장, 그 다음에 송혜경의 이제 신약 외경의 일부 뭐 등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책은 이제 국내에 별로 없다. 해외에는 이제 굉장히 많죠. 왜냐면 이제 19세기 이래 종교 사학파에서 이제 꾸준하게 진행되었죠. 특별히 이제 밀치아 엘리아데는 세계 종교사를 다루면서 그리스 로마 종교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분량의 연구를 남겼습니다. 기독교와의 연관성은 이제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그리스 로마에 대한 중요한 저서는 월터 버커트의 그리스 종교, 이제 그릭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이제 그리스 종교 또는 그리스 로마 종교에 대한 연구는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뤄졌고요. 뭐 그리스 문화과 종교의 어떤 종교와 철학이 어떻게 신약 성서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프레데릭 브랭크가 향내가 나지 않는 목소리와 함께 플루타르크와 그리스 문화과 종교 철학 그리고 신약 성서 배경 안에서 연구를 한 책에서 이제 좀 다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트 프리트 비트리시가 이제 2001년에 발행한 신약 성서와 헬레니즘 로마 세계 가 이제 그리스 로마 종교가 어떻게 신약 성서를 형성하는가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이제 다뤘습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데니스 맥도날드 교수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이제 저희 이제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도 하셨고, 뭐 아직도 왕성하게 뭐 책을 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호메로스 문학, 호모 앤 더 가스펠 막이 굉장히 유명하죠. 호모와 마가복음서. 그래서 꽤 여러 권의 어떤 책을 좀 항상 이제 뭐 SBL 가면 항상 공격도 받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변호하고 토론하시고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먼트 신학
기독교의 그레고리 랄리 선생님, 뭐 저도 이분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배우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상사 비평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강이라던가 Resurrection Reconsidered, 뭐 그다음에 One Jesus Many Christ, 뭐 이런 책에서 그리스 로마 종교의 핵심 사상들이 어떻게 신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어떤 사상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이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우리 박원일 박사님, 이제 이분도 클레먼트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박원일 박사님이 하나님의 강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그 The River of Gash라는 그 라일리 교수의 책을. 나머지는 이제 뭐 One Jesus Many Christ나 The Resurrection Reconsidered, 뭐 이런 부활에 대한 어떤 제곱, 이런 책들은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고요. 신약 성서와 사도행전과 그리스도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린 알란 카우피의 이상하지만 익숙한 신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 로마인들이 종교를 읽다라는 책을 읽고요. 뭐 소논문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이제 유대교와 신약 성서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좀 적죠. 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아브라함 말허브가 쓴 그리스 로마 종교와 철학과 신약 성서, 그다음에 테라스 칼렌이 쓴 그리스 로마 종교와 고린도 전서에서 예언과 확물 뭐 등이 있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세계 신약이나 이제 기독교 기원을 연구할 때 유대교적 배경에서 연구하는 게 한 뭐 70% 이상 되는 것 같고, 한 30%가 좀 다른 방향에서 연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스 로마 종교와 그리스 로마 철학,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뭐 문학, 그것 자체에 대한 연구들은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약 성서나 또는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 오리진, 그리스도의 기원과 좀 연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면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역사 비평을 기반으로 한 문학 비평, 사상사 비평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 이제 서구의 상황은 한국보다 훨씬 낫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지도 속에서는 유대교적 배경에서의 연구보다는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그리스 로마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세계관의 전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화에 대한 이야기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